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73회 기본편 해설을 맡은 저는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73회 기본편 약간 여러분들이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지만 근현대에서 쭉 가게 되면 약간 조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답게 정말 퀴즈 풀듯이 우리 한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쉽게 쭉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25번까지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울주 검단리 유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고인돌이 나옵니다. 고인돌이 나오고요. 계급이 출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이거 청동기 시대구나라고 맞출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면 철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그러면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민무리 토기 바로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이건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씨를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으니까요. 이건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청동기 시대에 대한 비파형 동검 맞추시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중국 지린 마오월산 유적에서 나왔는데요. 자, 수리바퀴 부품인데요. 쭉 보면 말이 생산, 굉장히 좋은 명마가 생산되면서 마가 우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사출도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부여다. 자,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부여하면 뭐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영고가 있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2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가 나오면 사만이죠. 사만. 자, 3번에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여러 나라 중에서 옥저고요. 4번에 범금 8조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범금 8조는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부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번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한국사 미술 융합 수업 요즘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수로왕 김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로왕이 건국하였다 전해지는 뭡니까? 그렇죠. 가야죠.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관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쭉 나왔단 말이죠. 금관가야가 김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나오죠. 계속 김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서는 뭐 철이라든가 벼농사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1번 소옥제의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했죠. 소옥제는 고구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칠지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백제죠. 자, 3번에 2차 돈이 순교한 배경은 바로 신라에서 불교를 더욱더 퍼뜨리기 위해서 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2차 돈 신라 법흥왕 때 인물이고요. 4번에 구지가가 나오는 건국신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가야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 보면 가라고 해서 원강, 원효, 의상, 유정까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승려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뭐 화엄종을 개창을 했고요. 자, 부석사를 건립을 했고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의상이죠. 원광법사 하면 화랑도 세서고개를 지어줬다라는 것이고, 원효하면 여러분들 일심이나 화쟁사상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유정하면 우리가 보통 사명대사 혹은 사명당 대사를 알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을 또 이끌었던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딱 또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포로의 송환과 이 교환 부분에서 대표단을 구성했던 사람이 바로 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의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사 통합 플랫폼에서 쭉 용어 검색을 해갖고 왔는데 여기 봤더니 재위기간, 재위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본편이니까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죠. 이거 태어나서 사망한 해, 그게 아닙니다. 왕위에 있었던 기간인데요. 자, 주요 업적으로는 중국 전진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교를 수용했대요. 자, 그 다음 태학이라고 해서 바로 이 최고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백제 수곡성을 공격함이라고 했는데 기본편에서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고 태학을 설립했다. 결정적으로 태학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죠? 그렇죠. 바로 소수림 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 보시면 가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도기, 기마, 임무령, 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나오는데 명기는 우리 기본편 여기 보다시피 바로 무덤에 묻는 그릇이나 인형 등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경주의 금령총에서 출토했으니까요. 신라죠. 그럼 이 문제는 뭘 맞추라는 거예요? 신라의 사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경당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태학이 고구려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학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경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고구려 제가 쓸게요. 자, 이번에 골품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골품제 그러면 바로 2번. 이것이 정답이죠. 신라에서의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쭉 해서 1두품까지 골품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에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것도 고구려입니다. 고국천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건 동리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품제 기억하시면 되는 기본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있는데 와, 3점짜리 나왔습니다. 기본편에서. 그리고 상황 이후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이후라고 봤더니 의자왕이 밤을 틈타 웅진성으로 도망치고라고 했는데 와, 이거 여러분들 기본편이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편에 해당하는 그냥 지식으로는 의자왕이 백제 마지막 왕이고 이제 백제가 결국 멸망당하는데 의자왕 당연히 사비, 오늘날 충남 부여가 사비성에서 거기가 마지막 수도였으니까 거기서 잡혔겠지. 아니에요. 의자왕은 웅진으로 도망쳤고요. 웅진에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이 대자평 천복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였는데 김범민, 훗날이 이제 문무왕이죠. 자,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부여용을 말 앞에 꿇어앉히고 꾸짖어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백제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요 부분, 즉 660년 있었던 일인데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번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라는 건 이건 6세기 진흥왕 때 얘기입니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6세기 지증왕. 자, 3번에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면 장수왕이죠.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일이고요. 한성백제를 이제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였다. 자, 백제 멸망 다음에는 668년에 고구려 멸망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갈까요? 다음 가상 공모전에 제출할 지역화폐 도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백제 수도가 있었는데 좀 전에도 백제하면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쭉 봤더니까 저기 백제 수도였던 곳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번에 풍납토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비로 불렸던 우리 지역을 상징한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백제 사비, 이것도 사비백제 때잖아요. 그렇죠?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1번 풍납토성 동전무늬 수막새가 나오는데 풍납토성이 보이죠? 한성백제 시절로 보시면 되겠죠. 한성백제.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석굴암 본전불, 이거 경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림사지 5층 석탑, 기출에서 몇 번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사비 이쪽에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호우청은 이것도 경주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 호우명 그릇이라고 뒤에 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건 발해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힌트가 뭐냐면 유득공 선생을 만나 역사가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유득공이 발해 역사에 대해서 담은 발해고라는 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바로 정답이 1번이 되죠. 2번 안시성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러면 고구려죠. 자, 3번 최고행정기구로 집사부를 설치했다 이러면 신라가 되고요. 자, 이 집사부를 설치했던 건 진덕여왕인데 그것보다 우리 기본편에서는 신라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는 무태성책 등이 나오는데 이 무태성책은 기본에서도 어리게 원래 심화편에 해당될 정도로 어려운데요. 이건 궁예예요, 궁예. 궁예니까 후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 유폐되었다가 탈출해서 왕건에게 이제 의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 그럼 지금 후백제 누구예요? 바로 견훤이다. 그래서 바로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견훤은 밀려나고 왕건에게 갔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견훤에 대한 얘기인데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이러면 왕건이 되죠. 2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 이러면 궁예입니다. 틀렸고요. 3번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견훤에 대한 얘기죠.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주입니다. 그래서 후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번에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를 말합니다. 신라의 경순왕.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려시대 인물이에요. 외교가이자 문신이었던 가의 무덤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거란과 담판, 외교 담판을 벌려서 강동육주를 확보했다 그러면 서희죠. 그렇죠, 서희.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 가서 한번 실제로 답사를 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즈넉하게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윤관하면 여러분들 바로 별무반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최영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와 싸웠다 홍산 전투가 있고요. 정도조는 이제 조선 건국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땐 기본편에 좀 어려워요. 이 심화편에 나왔어도 될 만한 문제였는데 자,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힌트는 요거예요. 맞배 지붕과 배열림 기둥 있죠. 그쵸? 그럼 맞배 지붕하고 배열림 기둥인 걸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배열림 기둥이 있고요. 여기 지금 맞배 지붕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원래 옆에 보면 이제 맞배 지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동봉정사 극락전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고려시대 바로 이 목조 건축물이고요. 주심포 양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강화 전등사 대웅전 이거 조선 광해군 때 조선시대고요. 보온 법주사 팔상전 조선시대, 구례 화엄사 곽항전 이거 다 조선시대에 나옵니다. 특히 법주사 팔상전하고 화엄사 곽항전은 조선 후기의 건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자겸의 난 이러면 이 왕은 인종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인종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척준경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는데 척준경이라는 무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척준경을 찾아가서 회유하면 이 이자겸 세력을 이제 누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 인종때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요 무신정변이 바로 터졌던 1170년이 인종의 아들 의종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기본편은 퀴즈처럼 좀 부담 없이 가자. 그래야지 이게 더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4번에서도 좀 퀴즈를 하고 있는데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기의 기, 열전의 전 따서 기전체 형식인데요. 인물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본기는 왕에 대한 바로 역사를 담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인물 중심에 이렇게 역사를 썼다, 기전체를 썼다 그러면 삼국사기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러면 더욱더 명확해지죠.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사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동국통감은 조선시대 때 성종 때 편찬됐던 역사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삼국유사는 이래연이 지었고요. 그다음에 제왕홍기는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렇게 하시면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몽골의 침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보면 박서 귀주성에서 적군을 막아냈고요. 자, 그 다음 송문주 죽주성에서 적군을 몰아내서 지금 몽골의 침략에 맞선 것인데 1번 양언수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치다라고 했는데 적군은 프랑스 군대거든요. 그래서 정족산성에서 물리쳤다. 이건 병인양요 고종때 일이고요. 당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이기도 합니다. 틀렸고요. 2번 이순신 명량에서 적의 함대를 대파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임진왜란의 일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을지문덕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했다. 이거 지금 고구려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중국의 수나라하고 싸웠다.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김윤우 처인성. 네. 용인 이쪽에 처인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처인성에서 부공민과 함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쭉 보면 흑창, 이게 나중에 의창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 왕건이 원래 흑창을 만들었는데 구휼기관, 즉 빈민들을 구제해 주던 이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 초기 대표적인 구휼기관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게 뭐냐? 재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에게 공물을 대해주거나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바로 의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은 조선 정부가 나중에 근대화, 개항개화기 때 인쇄를 담당했던 곳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찍어냈습니다. 제중원은 근대식 병원 혹은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라고 했는데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활인선은 조선시대 때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자 등을 치료했던 곳이 바로 활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휼기관, 그래서 바로 공물을 주는 거, 그래서 의창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번에 1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고 했는데요. 정동행성 이문서는 몽골 이제 당시에 이제 원나라야가 이제 설치했던 것이고요. 이들 입장에서 정동, 그러니까 바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즉 일본입니다.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 고려 땅에다가 세웠던 곳이 바로 정동행성이고, 그 중에서도 이문소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뭐 하여튼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이문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내정을 간섭한 이문소를 폐지해서 자주적인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 맞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민왕이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번 12목을 설치했다 그러면 고려 성종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던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고려 숙종입니다. 조선 숙종 아니고요. 고려 숙종. 네. 3번에 쌍성총덤부를 공격해서 탈환하죠. 그게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광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승려입니다. 고려의 승려로 불교계가 이제 타락하는 거 이거 안 돼 라고 개혁운동을 하자라고 했고요. 선과 교를 함께 닦자라는 정해 쌍수하고
함께 닭자라는 게 쌍수라는 뜻이에요. 사후 불일보조국사,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불리는 바로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진울이 아닙니다. 2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바로 이게 정답인데 기본 편칙은 꽤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진울은 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했다 그러면 궁예 아니면 백제 무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인도 등에 다녀와 왕오 천주국전을 지었다 그러면 8세기 승려,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문화유산인데요. 남원의 황산대첩인데, 자, 황산 나오면, 제가 이 해설도 꽤 많이 했고, 우리 EBS에 제가 개념편에도 기본 개념편 말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최홍이황으로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영 장군의 홍산전투, 그 다음에 이성계의 황산전투, 이렇게 이게 각각 이제 암기하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다시피 뭐예요? 황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지발도가 이끈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거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것은 이성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의 권유라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규는 거란하고 싸웠죠, 그렇죠? 네. 그다음 강감찬 당연히 또 거란하고 싸웠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성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20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해동제국기가 나오는데 해동제국기는 조선의 신숙주가 지은 책인데요. 바로 여기 이 국가의 지도라고 되어서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쇼군이 등장하니까 일본이죠. 그렇죠? 신숙주가 이제 일본을 지금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과 관련된 건데 1번 삼포를 개항하였다. 부산포, 제포, 연포, 그렇죠? 조선시대 때 개항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별무반을 편성하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 여진족을 막기 위한 것이죠. 3번에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이거 조선 세종대왕, 그렇죠? 최윤덕과 김종서를 시켜서 개척했는데 이것도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곳이고요. 4번에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러면 발해죠. 발해가 당시 당과 싸우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으니까요.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면 옳은 거 됩니다. 1번 칠정산이라는 역법서예요, 역법서.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칠정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화수, 목, 금, 토, 일, 월 할 때 이 부분, 그래서 일월, 해와 달,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미 화성부터 해서 화수, 목, 금, 토성까지 이렇게 관측하면서 작게는 역법 관련된, 즉 달력과 관련된 것이고요. 좀 더 넓게는 바로 별자리까지 관측을 했던, 천체를 관측했던 그 책이 바로 그 연구 성과가 담겨 있는 것이 칠정산이라는 역법서 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악학괴범을 완성하였다. 우리 기본에서도 조선의 세종대왕의 업적이냐 아니면 성종의 업적이냐 많이 나오죠. 이건 조선 성종 때의 일이고요. 3번에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 이거 태종 때입니다. 세계 지도고요. 자, 4번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시대고요. 광종 때 당시에 이 지역 논산에 있던 바로 호족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2번으로 갈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곳에 있는데 3점짜리입니다. 세조 때 만들었고요. 대리석으로 축조되었다라고 나오죠. 탑에는 서유기 장면, 석가모니 일생, 불상, 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바로 고려 말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에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시대 겁니다. 지금 조선 세조 때 보다시피 지금 세조 때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이건 고려 때고요. 3번에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당연히 신라 때 거. 그 다음 4번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23번 보시면 민속놀이 꼭 한 문제 나오죠? 네, 이번에는 뭐가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5개 이상의 돌을 가지고 지금 손으로 잡으면, 그쵸? 이게 뭐예요? 바로 공기놀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은 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퀴즈처럼 풀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편에서도 이전이냐, 이후냐, 사이식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것 자체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가 나왔으니까 임진왜란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시민은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라고 하죠. 이거 어려운 선지예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거는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 당시에 양원수는 정족산성을, 한성군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래서 홍의 장군이라고 불리는 곽재우, 바로 의령. 정답은 3번 의병장이었죠. 4번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를 이끌었다. 그래서 백제의 충신이자 장군이었던 계백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인데 이것도 사실 좀 기본편이 조금 쉬워가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 꺼려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생겨난 여자 의원이니까 의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편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는데요. 어떤 건 상당히 그래도 의외로 기본편에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전근대사에서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2강에서 할 텐데 거기서는 좀 근현대사가 살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잠시 뒤에 봅시다.